드디어 기다리던 이친자의 세 번째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성공개에서는 하빈이의 친구를 만난 장태수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사건 당일 이 아이는 하빈이와 밤새 함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빈이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장태수가 하빈이를 의심하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하빈이는 좋은 아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하빈이가 아버지와의 갈등을 그에게 털어놓은 듯 보이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인 듯한데 그날 밤 하빈이와 함께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네요. 하빈이는 그날 분명 송민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빨간 실오라기가 하빈이의 키링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아직까지 진짜 중요한 사건 관련자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등장한 사건 관련자는 총 3명인데요. 가출소녀이자 창고에서 발견된 피해 주인 송민아. 가출팸 리더로 그동안 가출소녀들을 이용해 검은 돈을 벌어들여온 최영민. 그리고 가출팸 숙소 주인 김성희. 이 중에서 등장인물 관계도 사건 관련자로 나오지만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빈의 1학년 담임 박준태인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좋은 사람이란 걸 강조하는 게 좀 수상합니다. 등장인물 소개에서는 그가 훤칠한 키에 훈남인 인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로서의 신념이 있고 학생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칭찬 일색의 소개가 오히려 그에게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빈이에 반해 장기 결석 중인 학생이 있는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하빈이의 단짝이었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듯 보이는 힌트가 첫 회 시작 부분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경찰들이 산속에서 찾아낸 백골화된 시신. 장태수는 유골의 주인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아마도 이 유골의 주인이 바로 하빈이의 단짝 친구. 그녀는 송민아가 속해 있던 가출팸에 들어간 뒤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빈이는 그 친구를 찾기 위해 송민아에게 접근해 가출팸에 잠입을 한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하빈이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가 밝혀져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공개된 첫 번째 성공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개에서는 송민아에게 일부러 접근한 듯한 하빈의 모습이 그려졌죠. 하빈이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듯 가출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겉으로는 아는 가출팸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미나가 전에 있던 가출팸에 관한 정보를 캐려는 듯 보였는데요. 왠지 하빈이의 목표는 미나가 아니라 미나가 전에 몸담고 있던 가출팸 같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왠지 하빈이가 드라마 처음 발견된 유골의 주인을 찾기 위해 잠입수사 같은 걸 벌이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장태수는 유골을 보고 한눈에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아봤죠. 이 정도면 유골의 주인은 하빈이가 추적하고 있는 절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추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년 전쯤 하빈이의 단짝 절친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빈이는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그 친구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죠. 그 친구의 부모가 자식이 가출했다고 치부하고 방치했거나 애초부터 부모가 없는 보육원 출신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결국 그 누구도 사라진 친구에게 관심이 없었고 단순 가출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빈이는 그녀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단서를 찾다 보니 가출팸과 연결고리를 찾게 된 거죠. 하빈이는 절친의 흔적을 가출팸 리더인 최영민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아마도 최영민이 사라진 절친의 소지품 같은 걸 갖고 있는 걸 본 것이겠죠. 일단 최영민이 가출팸 리더인 걸 알았지만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죠. 참고로 하빈이는 IQ 200이 넘는 천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빈이는 최영민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의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송민아였던 것이죠.
일부러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를 엿보는 하빈. 그렇게 그녀는 미나가 묵고 있는 모텔까지 입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죠. 그리고 하빈이의 목적은 가출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최영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송민아는 아직도 최영민과 연락을 하고 있는 듯 보였죠. 하빈이는 송민아로부터 이 휴대폰을 훔쳐내 최영민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최영민이 실종된 친구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두 가지 추측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하빈이가 절친을 죽인 범인을 찾아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는 추측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빈이는 수학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날 송민아가 창고에서 대량의 피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하빈이가 송민아를 고문하거나 해를 입혔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빈이는 범인이 송민아를 실종된 친구처럼 죽이려는 걸 지켜보면서 증거를 기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민아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범인을 막았던 게 아닐까 하네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바로 이 때문에 생긴 흔적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하빈이가 아직도 절친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가출팸에 위장 잠입하기 위해 하빈이는 수학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송민아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날의 사건이 벌어진 듯 하네요. 물론 뭔가 아주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을 겁니다. 딱 봐서는 거친 성격의 최영민이 범인 같아 보이지만 가출팸 숙소 주인 김성희도 꽤나 수상쩍습니다. 그녀의 팔에 있던 멍자국들로 보아서는 그녀도 피해자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담임 박준태가 진짜 빌런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남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는 하빈이를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몰아가는 경향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린 동생이 죽었을 때 울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피를 뒤집어 쓰고 있던 하빈이. 그런 딸의 담담한 모습이 장태수에게는 사페 살인마로 보였던 걸까요? 하빈이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보통의 사이코패스들이 살인마로 진화하는 형태에는 단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어릴 적에는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면서 주변의 시선을 끌기 마련이죠. 어지간해서는 조짐이란 게 보이기 마련인데 하빈이의 경우 어려도 너무 어립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어린 살인마는 영화 오맨 시리즈 속 데미안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사페가 아니라 악마의 쉬었다는 설정이었죠. 솔직히 하빈이가 가족을 죽인 살인마라는 설정은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딸을 의심해오던 나쁜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며 오열하는 전개를 위한 싸구려 맥거핀 같아 보일 뿐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